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효과가 임상연구로 증명된 산마늘의 실제 전 세계 임상 논문에서 보고된 그 효과에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한 약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좀 딱딱한 시간이긴 하지만 약간 집중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 산마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식들이니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이로운 활성 성분입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혀 암기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쑥 훑어보시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계 폴리페놀에 이제 퀘르세틴, 캠페롤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폴리페놀에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야생식물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근데 그걸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황, 그러니까 황이죠. 황이 포함된 화합물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신, 이게 저 산마늘의 그 끝에 종 이름이 알리움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따온 겁니다. 이게 알리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배당체는 뭐냐면 그 당이 있죠. 당. 배당의 이제 당입니다. 당은 탄수화물이죠. 근데 이 당이 아닌 화합물이, 그죠? 당이 아닌 화합물이 당과 결합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류가 아닌 화합물이 당과 결합된 거. 그죠? 그러니까 당류가 아닌 화합물에 당이 배당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아닌 화합물과 당류가 결합했으니까 굉장히 분자가 크기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포닌이 그 중에 대표적인 배당체의 한 예입니다. 어쨌든 이 배당체들이 들어있고요. 영양소 중에는 이제 아미노산이 많은데 이 산마늘에는 유황이 많다 보니까 이 아미노산 중에서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같은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 뭐 비타민들 다 들어있고 셀레늄, 미네랄들 이것도 전부 다 모든 야생식물은 다 흙 속에서 영양소들을 흡수해서 성장하고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칼슘, 칼륨, 아연, 마그네슘, 철 전부 다 바위 이거죠. 지구 땅에서 다 온 거잖아요. 이거 땅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거기에 사는 식물이 당연히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조금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마늘의 활성 성분 중 산마늘에만 특이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이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같은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줄기나 뿌리보다 2배, 10배나 더 많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섭취할 때 뿌리나 줄기 먹는 것보다 잎을 먹는 게 훨씬 우리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산마늘 향에 이 주성분인 휘발성 유황 화합물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마늘에는 이런 유황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다. 이고요. 세 번째, 이 항암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 중에는 아미노산에 유황이 이렇게 같이 구조에 포함된 것들이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미노산이 좀 풍부하다.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는 그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에 당이 결합한 거죠. 이런 배당체들이 신경세포 염증 억제 작용이 이렇게 보고되어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영양소가 많은데 특히 입에서 산마늘의 영양소에서 많은 거 기억하실 거는 셀레늄과 비타민 C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산나물인 곰치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셀레늄과 비타민 C가 일반적인 산화물보다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급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들이 눈 속에 올라오는 산마늘을 먹고 생명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잎에 훨씬 많다, 뿌리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황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다. 다음은 전통의학적, 한의학적 약성과 맛 효과입니다. 우선 이게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죠? 이게 성질이 따뜻한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좋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독이 없습니다. 그죠? 독이 없으니까 우리가 식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독이 없으면서 양리작용이 있으니까 음식인데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일종의 푸드 세라피 그런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에 뭐 건의, 강장, 해독, 풍습, 해수인데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상 문헌에 주로 산마늘은 소화기 질환, 심장 질환을 다스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경험에 대한 기록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약초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이게 참 안타깝게도 특히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경험, 특히 TV에 나와서 뭐 누가 이렇게 한 개인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혹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개인의 경험이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고 그래도 옛날 이제 의서죠. 그죠? 옛날에 의원이 많은 임상을 써보고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한 기록들이죠.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는 동의보감이죠. 그러니까 동의보감 같은데 보면 산마늘이 뭐 비장과 신장을 돕고 그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촉진한다 뭐 등등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그걸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산마늘의 그런 임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하게 통계치를 갖고 몇 퍼센트에서 좋고 몇 퍼센트에서는 안 좋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뭐고 이런 논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옛날 이런 의사들은 그냥 경험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임상 연구들이 없는 그런 약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것 중에 임상적으로는 이런 옛날 의사들이 물론 되겠죠. 하지만 산마들의 경우에는 이런 과학적인 통계를 제시하는 임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의학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세포 실험 논문에서 밝혀진 양리 효과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임상 효과와 같은 것으로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쑥 훑어볼까요? 전신작용으로 이제 항염, 항산화, 진통, 항균, 소화기에서 소화 기능과 그다음에 간 세포, 간 손상 보호, 간의 지방 축적 억제가 있고요. 내분비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런 항당뇨 효과가 있고 항비만 효과가 보였다 이렇게 돼 있고 심뇌혈관에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했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뇌신경에서 신경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을 억제하더라. 그다음에 항암작용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혹하세요? 근데 이게 세포 실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포 실험에서 밝혀진 것이 실제 임상에서 똑같이 나올 확률이 몇 천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상 논문을 안 보고 이렇게 세포 실험으로 막 나열한 걸 보고서 그걸 따라 하신다면 성공할 그대로 될 확률이 몇 천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꼴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양리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아니고 동물 실험입니다. 이것도 역시 임상 효과와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세포 실험 효과보다는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효과가 이제 사실 없는 그런 실험 결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임상 논문으로 보고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던 것은 발표 안 하죠. 뭐 그걸 발표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동물 실험 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온 것들만 주로 이제 발표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임상 연구는 안 그렇거든요. 임상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발표하거든요. 그죠? 어쨌든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효과를 한번 볼게요. 항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주를 이제 뭐 쥐한테 이렇게 투여했더니 알코올성 간 손상이 좋아지더라. 그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간 손상 때 쓰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전문 약이 있거든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맞먹더라 효과가. 그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6에서 13주 정도 투여했더니 체지방 축적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대변으로 지방 배출이 증가되고, 즉 이제 이 고지혈에 대한 치료 효과, 동물에서, 그 다음에 항비만 효과,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호전시켜서 당뇨 치료 효과, 그 다음에 동맥경화 발생 실험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지표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투여한 주위에서 이 동맥벽의 혈전 형성이 억제되더라.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면 세포 실험에서 밝혀진 약류 효과가 그대로 동물 실험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하지만 아직도 이것이 임상에서 이대로 될 확률은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산마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임상 연구로 보고된 것을 보면 체온 상승 효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균 체온이 우리가 평균 체온이 36.5도 정도죠. 그거보다 낮은 사람들, 그죠? 0.5에서 1도 정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일제 나이가 들수록 전체 인구 중에 뭐 한 10% 정도가 좀 저체온에 속한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체온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좀 낮은 그런 일본인 성인 5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반은 이제 한 달 동안 3마늘 추출물 캡슐을 2개씩 하루에 한 번 먹였고, 나머지 반은 가짜약 캡슐에다가 이제 가짜약을 넣어서, 그러니까 되게 가짜약이라는 것은 이제 외형으로는 똑같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당류 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약을 만들어서 먹인 그룹에 비해서 확실히 산마늘을 먹은 사람에서 평균 체온이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 하는 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산마늘을 먹은 사람에서 더 평균 체온이 더 많이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가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이 플라시보, 즉 이 가짜 약을 먹은 경우에 실제로 낫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되게 30에서 40%나 됩니다. 그럼 놀랍죠, 그죠? 다시 말해서 100명에게 캡슐에 아무것도 아무 작용도 안 하는 뭐 밀가루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면, 그죠? 먹이면 100명 중에 40명이 나 효과 봤어. 확실히 효과 봤어.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이젠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 그거 보고 되게 효과 봤어. 그죠? 근데 가짜 약을 먹어도 100명 중에 30명에서 40명은 효과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약초가 실제 우리 몸에서 치료 효과,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짜 약을 먹은 그룹과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대조군 연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짜 약을 먹은 것보다 산마늘을 먹은 경우에 가짜 약을 먹은 사람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에서 더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가짜 약 효과를 뛰어넘는 진짜 치료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임상 연구긴 한데 이 대조군을 안 쓴 연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냥 가짜 약을 먹인 그룹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500명에게 그냥 다 이렇게 약을 먹여서 그 중에 몇 퍼센트 낫더라. 그죠? 몇 퍼센트는 안 낫더라. 하는 논문들도 임상 연구는 연구죠. 물론 이런 경험적인 기록보다는 훨씬 높은 그 수준의 그런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큰 신뢰를 주는 건 아닙니다. 대조군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꼭 알아두실 게 앞으로 어떤 약초나 어떤 이제 약이
되게 효과가 있다. 그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임상 연구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고 그 임상 연구가 대조군과 같이 비교한 임상 연구인지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런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의 결과를 가장 제1 기준으로 내 몸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뭐 경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나한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마늘에 대한 임상 연구는 이제 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산마늘과 같은 속에 속하면서 성분이 유사한 식재료인 마늘이 있죠. 근데 이 마늘이 임상 연구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마늘과 산마늘은 활성 성분이 아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효과가 즉 곧 산마늘의 효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마늘 복용에 증명된 효과가 산마늘 복용 시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과 산마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비슷한 점은 마늘과 산마늘은 둘 다 황화합물인 알리신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유사합니다. 다른 점, 이게 중요하죠. 다른 점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더 높고요. 또 동맥경화증 개선, 그다음에 항혈소판 응집 작용을 하는 유기황화합물 성분이 마늘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는 산마늘보다는 마늘에서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마늘에 예상되는 이런 효과들이 임상 대조군 연구에서 전부 거의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4주 이상은 이제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마늘의 효과입니다. 전신적으로 이제 항염 작용이 있고 사람에서 그 혈중의 염증 지표들이 좋아졌고요. 항산화 기능이 좋아졌고 면역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심뇌혈관 쪽인데요. 뇌혈류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환자가 이 말초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게 문제인데 이게 2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뭐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임상대조군 연구에서 측정을 한 거죠. 20%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 혈류가 증가하니까 체온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 좋아지고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내분비 쪽도 굉장히 막강한 임상 효과가 증명된 건데요. 대사증후군이라고 아주 현대인들에게 아주 많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 개선,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들이 좋아졌고, 당뇨의 망막 합병증이 좋아졌고, 안압이 떨어졌고, 체질량 지수가 좋아졌다는 것은 항비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골격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하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가 마늘을 먹은 경우에는 가짜 약을 먹은 것에 비해서 통증이 좋아지죠.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 이미 전신작용에서 항염작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통증이. 그 다음에 구강에서 잇몸의 염증과 출혈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잇몸의 염증도 항염작용이 있으니까 좋아질 테고 그 다음에 잇몸의 혈액순환도 증가되니까 출혈도 개선되고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암에서 위암, 소화기암의 위험도가 감소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갑자기 마늘이 확 땡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산마늘을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산마늘과 유사 성분이면서 이런 심혈관 쪽으로 대조군 연구에서 효과가 증명된 이 마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늘을 거의 매일 이렇게 잡수시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매우니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숙성된 마늘 있죠. 우리 옛날에 마늘 장아찌 반찬으로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나 건강 문제들이 개선되는 것을 바라신다면 그 마늘 장아찌를 항상 밥상에 올려서 맛도 좋고 또 약으로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마늘을 같이 이렇게 입으로 싸먹고 그러면 금상첨화죠. 자, 이제 다음은 산마늘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특허들을 알아볼게요. 되게 이제 특허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신뢰를 하시고 굉장히 그 효과가 있을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특허들은 되게 이런 세포 실험에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추론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특허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특허 관련된 내용들은 세포 실험이나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 대한 그런 단계에서 나온 결과들을 갖고서 특허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 효과하고는 전혀 똑같다 얘기할 수 없고 이거보다 임상 연구 결과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한번 알아볼게요. 그 피부 미용 쪽에서 이제 항산화, 항혈전 활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뭐 발효 기능성 음료,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뭐 명예 양념 절임법, 그 다음에 뭐 그런 추출물을 가지고 노화 방지 효과, 미백, 그 다음에 여드름, 그 다음에 헤어, 그 다음에 뭐 피부 외용제 조성물 관련 특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쪽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제 세포 실험에서 다 얘기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연구들을 또 세계 곳곳에서 하니까 내가 먼저 이제 이거를 내 소유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합병증, 암, 항암, 류마티스 관절염, 간세포 보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임상과는 다른 것이니까 바로 적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미 특허 나와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죠. 그걸 또 내가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제까지 얘기한 약효의 임상 적응증을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이 뭐 나왔는데 일단 다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체온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산마늘을 복용하면 적어도 4주 이상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몸이 차신 분들은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마늘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같은 속의 식물인 마늘이 벌써 임상대조군 연구가 200편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혈류 증가, 말초 혈액순환 증가, 대사증후군, 면역기능 좋아지고 잇몸 염증, 위대장 암 예방 효과 이런 게 입증되어 있는 것이 마늘이죠. 근데 산마늘이 성분이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산마늘도 마늘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을 때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약하면 산마늘은 치료 목적으로의 적응증은 현재로서는 몸이 항상 차고 저체온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치료 효과를 목적으로 산마늘을 복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비만이 있으면서 동반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임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지만 비슷한 마늘에서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 있으니까 마늘이 아니고 산마늘을 먹는 경우에도 이런 심혈관 비만, 뭐 대사질환 쪽에 많은 도움을 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산마늘의 약용법의 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잎은 봄부터 산나물로 생쌈이나 데쳐나물, 된장국 등으로 꾸준히 잡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입맛에 맞고 좋으시면 데쳐서 냉동 보관해서 쭉 뭐 여름, 가을, 겨울에도 자주 먹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로 이 알뿌리를 이런 8, 9월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후에 하루에 3에서 5g 정도를 생수 1리터에 달여서 차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활성 성분이 산마늘의 경우에는 잎에 더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뭐 산마늘을 파서 알뿌리를 갖고 건조차를 마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마늘, 그냥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마늘이 훨씬 효과가 좋게 증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이게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는
마늘, 특히 장아찌로 숙성된 마늘을 항상 밥상 반찬으로 올려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산마늘의 부작용과 주의점입니다. 첫 번째로 산마늘이 이게 소화 촉진을 하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위점막 신경의 그 수용체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 속쓰림, 설사, 메스꺼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위장 질환이 있으시면 소량씩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항응고제 약을 드시는 분, 특히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걸 꾸준히 먹으려고 할 때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처방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만 마늘,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산마늘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잡수시다가 이거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그냥 중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은 산마늘의 비늘줄기인데 이제 9월경에 채취해서 건조해서 이걸 꿀이나 레몬 등을 타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폴리페놀 등 함량이 잎이 뿌리보다 10배 전으로 높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활성도 뿌리가 잎보다 더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산마늘 뿌리차를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보다 마늘을 잡수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산마늘 공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이제까지 산마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딱딱한 시간이 아니고 이제 산마늘을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채취법과 식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네, 인간의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 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